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마 대부분 낙찰과 폐찰이 전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닥을 조금만 좀 들여다보면요, 그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경매는 돈을 받을 사람이 신청하는 것인데, 돈을 줘야 하는 사람, 즉 채무자와의 이해관계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에 붙이게 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도 곧바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절차가 상당히 길고 꽤 복잡해요. 우선은 경매에 나올 것이라고 해서 경매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 물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예정 물건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예정 물건이라고 하면 무조건 경매에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매 예정 물건도 조금 괜찮다 싶으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요, 모두 경매 예정 물건이라는 곳을 거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경매에 어떤 물건이 나올 것인지 예상하는 것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리 괜찮은 물건을 찜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봐야 할 물건은요, 2020 타경 3421 물건이에요. 소재지는 전북 완주군 용진읍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2017년도에도 한번 나왔다가 취하되었는데 또 나왔다가 그전처럼 다시 취하가 돼버린 그런 물건이죠. 이미 취하가 된 물건을 왜 꺼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취하된 물건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의 물건마다 다 속사정이 다양하지만요, 경매 예정 물건 속사정만큼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하는 그런 것도 흔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경매 예정 물건을 보면 채무액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경매로 낙찰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이런 말들은요, 일단 들으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듣고 실전에 들어가면요, 아니 뭐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것이며, 또 빚을 갚아주고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어떻게 설득시킬지 저는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 물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거나 아니면 그 물건 소유자의 속사정을 다 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어떤 비빌 언덕도 없이 그냥 달려드는 것은 진짜 괜히 욕먹고 싶어서 그냥 욕이나 실컷 얻어먹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연락해서, 아니면 경매 예정 물건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두를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경매만큼 이론과 실전의 거리가 큰 것도 드물어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해보라고 하면 아마 입이 딱 붙어서 아마 안 떨어질걸요. 경매 예정 물건을 볼 때 괜찮은 물건이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먼저 조사를 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선에서 마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운이 좋게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경매 예정 물건에서 채무자의 속사정을 알게 되고 서로가 이익이 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무턱대고 경매 예정 물건에 나왔다고 그냥 들이대는 것은 이론상 물리를 걷는 방법이나 똑같아요. 한 발 디디고 그 다음 발 디디고 물에 가라앉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또 디디는 것처럼, 말은 아주 간단해도 실제로 해보면 그냥 물에 퐁당 빠지고 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아마.
경매 예정 물건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변 시세와 변동 가격을 미리 꼽아보는 선에서 맞춰야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경매를 취하시킨다라는 전략인데, 이것도 뭐 어디까지나 서로가 이익이 되고 서로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특수 물건인 경우에요, 경매 물건에 나왔을 때 쉽게 입찰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매 예정 물건부터 가격 조율에 들어갈 여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여지는 10건 중에 한두 건이나 되려나? 아무튼 희박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물건이 2020년 경매 예정 물건에 들어갔을 때 이 물건은 실제 경매 개시까지 진행되기가 힘들 것으로 저는 예상했어요. 왜냐? 이 물건의 채권 금액을 보시면 350만 원 정도예요. 물건의 감정 금액은 2억 2천 정도고요. 이 정도면 어디 가서 350만 원을 구해서 경매를 취하시키고 말지 경매에 나오게 하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그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경매에서도 경매 채권 금액이 너무나 낮으면 경매가 취소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뭐 이런 것은 누가 그렇게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제 경험에서 나오는 팁이니까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매 예정 물건에 진입했을 때 그전 경매 내역이 조금 뜬다면 적어도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겠구나, 뭐 이렇게 예상하는 정도죠. 그것을 빌미로 조금 저렴하게 일반 매매로 돌려서 물건을 취득할 수는 있어도요, 경매 예정 물건에 있는 물건을 쉽게 건져서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처음부터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장마다 꼴뚜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희박해요. 가끔 제가 보면요, 경매 예정 물건을 연락해서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어디서 그렇게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채무자나 채권자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경매 부동산이 나오는 절차는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그 물건 소유자의 속사정은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고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경매 예정 물건을 보는 관점이 저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봐요. 경매에 나왔다가 취하되는 것을 반복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잘 모르겠고요. 해결 방법은 경매소설 춘배책에 한번 있으니까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정답이 아니라 해결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아울러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물건, 그런 물건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